국민의당 김동철 신임 비상대책위원장은 당의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반드시 성공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당 김동철 비상대책위원장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 국회 표결을 앞두고 이번 탄핵은 과거에 대한 심판이자 미래의 시작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호남 민심 회복을 주장한 김동철 의원이 결선 투표 끝에 과반을 득표해 신임 원내사령탑 자리에 올랐습니다. 국민의당은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에 대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는 조건 없이 인준안 처리에 협조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캐스팅 보트로 존재감을 살리고 호남 지역 예산을 확보하는 등 실리도 챙겼다는 평가가 당 안팎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예산안 합의에서는 국민의당의 존재감을 여실히 드러냈죠. 국민의당의 반대안이 안 되다가 국민의당의 찬성안이 타결된 거니까요. 이번 협상의 승자는 캐스팅 보트를 쬐인 국민의당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공무원 증원 규모 등 여야의 입장이 첨예하게 갈린 사안마다 절충안을 꺼내들면서 협상 과정에서 강한 존재감을 과시했습니다. 또 호남 고속철도 2단계 노선의 무한공항 경유와 헌법 개정, 선거구제 개편 등을 여당과 합의해 실리도 챙겼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이번 예산 정국에서 우리 정치가 지향해야 할 협치 모델이 만들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다당제의 역사적 산물이라고 생각합니다. IMF 외환 위기라는 암울한 시기에 김대중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위기 상황을 솔직히 고백하고 국민 모두의 고통 분담을 호소했습니다. 기업, 금융, 공공, 노사, 4대 부문 구조조정을 추진했습니다. 재원이 절대 부족한 상황에서도 IT, 벤처 산업을 육성했습니다. 그 결과 우리 경제는 최단 시간에 IMF 외환 위기를 벗어나 다시 일어섰습니다. 대한민국이 세계 최고의 IT 강국이 되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역시 당장의 열매에 집착하지 말고 국가 대개혁의 씨앗을 뿌리겠다는 각오로 국정에 임해야 합니다. 저임금 근로자의 소득을 확대해서 우리 사회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 최저임금 인상은 100번 필요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속도와 균형에 있습니다. 취약계층을 위해서 인상한 최저임금이 그것으로 인해서 오히려 취약계층이 가장 큰 피해를 입는 역설적인 상황을 마주하고 있는 것입니다. 적폐청산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 시간 5년을 전부 적폐청산으로만 채울 수는 없습니다. 더 늦기 전에 국정운영의 패러다임을 근본부터 바꿔주십시오. 5년 임기 안에 모든 것을 해결하겠다는 과욕부터 버리십시오. 가능하지도 바람직하지도 않습니다. 문재인 정부에 간곡히 호소합니다. 청와대 비서실은 비서, 보좌 업무에만 국한하도록 조직을 대폭 축소하고 국정 운영의 권한과 책임을 책임 총리, 책임 장관에게 돌려줘야 합니다. 기업이 원하는 게 뭡니까? 지금 대한민국 기업들이 이 정부에게 원하는 것이 뭡니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여러 가지 환경 조성이라고. 그게 뭐냐고요? 규제개혁, 예. 노동개혁, 구조개혁 아닙니까? 국민 세금으로 천문학적인 그 세금 퍼부가면서 그 일시적인 그 저급한 일자리 만들려고 하지 말고 말이죠. 언제까지 이 정부가 과거 정부 탓하고 구조적인 문제라고 그러고 인구구조 핑계댈 거예요, 이거. 미국, 일본, 유럽 국가들 전부가 지금 최고의 호황을 누리고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이게 구조적인 문제냐고요. 그런데 한국만 이렇게 일자리 대참사를 지금 기록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소모적이고 일시적인 대책이 아니라 근본적이고 미래지향적인 해법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국제사회가 우리에게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자, IMF 노동개혁하면 연평균 잠재성장률 0.6%포인트씩 상승한다. 노동개혁하면 연평균 잠재성장률이 0.6%포인트씩 상승하는데 왜 노동개혁을 안 하냔 말이에요. OECD 역시 노동개혁과 구조개혁을 우리에게 주문하고 있습니다. 2018년 다보스 포럼도 마찬가지로
유연하지 못한 노동시장과 후진적 노사관계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 정부가 그 정부의 후신이라고 하는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의 전직 경제 수장들도 한결같이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심지어는 문재인 정부 출범에 기여한 대선 캠프 출신들, 김광두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 변양균 전 청와대 정책실장, 조윤재 주미대사 같은 사람들도 문재인 정부에게 노동개혁이 최우선 과제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제 근본적으로 문재인 정부가 노동개혁을 추진해야 된다. 노동개혁을 통해서 오늘의 독일, 네덜란드, 덴마크, 프랑스가 됐다는 말씀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